안녕하세요. 손용환입니다. 오늘은 끼워 맞춤 공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끼워 맞춤 공차는 축과 구멍에 틈새와 잼새를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 공차 방식이며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H5, 소문자 H5, 대문자 H6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앞에 알파벳은 끼워 맞춤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 헐거운 단계에서부터 억지 단계까지를 쭉 나눠 놓은 거고요. 뒤에 숫자는 IT 등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고요. 축에 적용되는 알파벳은 지금 이런 식으로 소문자, 그 다음에 구멍에 적용되는 알파벳은 대문자를 이용해서 정합니다. 틈새와 짐새는 지난번에 용어의 정의 편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틈새는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큰 때의 구멍과 축의 치수차, 구멍의 치수가 작을 때에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작을 때 조립 전에 구멍의 치수와 구멍과 축의 치수차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틈새는 틈이 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틈이 있다. 잼새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공차 값으로 표시할 때는 틈새는 플러스 공차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잼새는 마이너스 공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틈새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대 틈새와 최소 틈새가 어떻게 나오는지. 축이 86의 G6 이것을 치수 형태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0.006에서 마이너스 0.017까지의 공차고요. 구멍이 16의 H7이면은 아래쪽은 0이고 위쪽으로는 0.018이 나옵니다. 최대 틈새는 구멍이 최대일 때, 제일 클 때, 그 다음에 축이 제일 작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이 제일 작을 때가 여기죠? 15.983. 그 다음에 구멍이 제일 클 때는 16.018.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16.018 마이너스 15.983을 하면 0.035의 틈새가 있고요. 최소 틈새는 구멍이 제일 작을 때, 그 다음에 축이 제일 클 때, 이게 최소 틈새인데요. 16에서 15.994를 빼면은 0.006. 그래서 요게 공차역으로 보면은 플러스 0.035. 그 다음에 아래는 0.006의 공차역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니까 틈새가 되겠죠. 다음은 잼새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축이 P6 그 다음에 구멍이 H7입니다. P6인 경우에는 플러스 0.02부터 플러스 0.035까지고 H7은 0에서 플러스 0.021까지입니다. 잼새는 틈새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구멍의 최소, 그 다음에 축의 최대. 그러니까 축이 최고로 컸을 때가 22.035. 그 다음에 구멍이 최고로 작았을 때가 2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멍에서 축을 빼니까 0.035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잼새는 얼마가 되느냐? 최소 잼새는 구멍이 최대일 때와 축이 최소일 때입니다. 구멍이 최대일 때니까 이게 되겠죠. 22.021. 그 다음에 축이 최소일 때는 22.02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0.001. 이것은 마이너스 0.035에서 마이너스 0.001까지의 공차역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값은 잼새다. 두 개 다 아래 치수 아래 치수의 공차역과 위 치수의 공차역이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니까 완전히 잼수밖에 없는 억지 끼워 맞춤이 됩니다. 억지 끼워 맞춤. 치수 허용차, 끼워 맞춤 공차에서 정하는 치수 허용차는 500mm 이하에서 축의 치수 허용차, 공차 값이 여기 이제 치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의 치수 허용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편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구멍 기준 끼워 맞춤, 축 기준 끼워 맞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공차역이 기준선을 구멍의 기준선에서 축의 공차역들이 이렇게 B서부터 X까지 가면서 이 빗금친 부분들이 공차역이죠.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헐금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헐금 끼워 맞춤은 틈새만 있다. 억지 끼워 맞춤은 잼새만 있다. 중간 끼워 맞춤은 틈새가 존재할 수도 있고 잼새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축 기준 끼워 맞춤은 똑같아요. 알파벳만 이제 대문자로 좀 바뀐 거고요. 구멍의 공차 내측 형태가 모양은 축의 형태를 뒤집어 놓은 거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 H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멍하고 똑같이 H를 기준으로 합니다. 축 기준 끼워 맞춤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자,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어요. 여기 핀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부품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을 자주 교환을 해야 된다든가,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조립성이 용이하게끔 이거를 넣다 뺐다 편하게 하려고 하면 이 핀은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는 억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억지. 그 다음에 여기는 헐거워야 되고. 그러면은 핀이라는 거 하나가 아래쪽에는 억지가 돼야 되고 위쪽 구멍은 헐거워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축 기준 끼워 맞춤을 씁니다. 그래서 H6로 하고 이 아래쪽 구멍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P7, 위쪽 같은 경우에는 헐거워야 되니까 G7,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지 실제 핀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정상적으로 압입이 돼서 안 빠지게 되죠.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 요것을 H6 표준 핀을 구입을 하고 윗구멍도 H7, 아랫구멍도 H7을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이 예를 들어서 가공하다 보면은 아래쪽이 좀 더 타이트하게 가공이 되고 위쪽이 좀 더 크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타이트한 쪽으로 핀이 박히겠죠. 위쪽에 그 공차가 더 틈새가 많으니까 위쪽으로 그냥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래쪽이 헐거운 상태가 됐다. 여기 아래쪽이 틈새가 많이 생겼고 위쪽에 틈새가 작아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잘못하면 위쪽에 딸려서 올라가거나 그러다가 핀이 빠져서 도망가서 분실하는 경우들이 실제 현장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핀을 압입을 해야 되는 위치 결정 핀 같은 경우에는 축 기준 끼워 맞춤으로 반드시 쓰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는 축 기준 끼워 맞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다음 표는 ISO에서 권장하는 일반적인 끼워 맞춤의 형태인데요. 헐거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이 있어요. 구멍 기준일 때는 어떤 식으로 써라, 축 기준일 때는 어떤 경우를 써라.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이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열박음이에요. 열박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몰라서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차 바퀴 조립할 때 열박음을 하는데요. 기차 바퀴가 바깥에 외륜이 여기 이렇게 다니져 있죠. 요렇게 돼 있고 실제로 차축도 이렇게 테이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이 경사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정상적으로는 삽입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하냐?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이 위치, 이 내경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다음에 식히면은 기차 바퀴가 차축 휠에 그대로 완전히 열박음 압입이 되는 열박음이 되는 거죠. 압입이 아니고 열박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다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 공차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공차편에서 마지막인 것 같으네요. 베어링 제조 현장을 한번 볼게요. 베어링을 한국 베어링에서는 축의 외륜에다가 H7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트랜스미션 쪽에는 H8을 넣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베어링 설계부에서 적용한 공차 값은 이런 식으로 되고 현대자동차 제품 설계부에서 적용한 공차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160인 경우에 최대 틈새가 0.013, 최소 틈새는 0, 평균 틈새가 0.051. 자, 이렇게 되니까 실제 설계를 하실 때 편람에서 공차표를 보시고 공차 값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값들이 50일 때는 플러스 0.03인데 160이 되니까 플러스 0.06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주 편람하고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편람하고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자, IT 끼워 맞춤 공차에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구멍이 H의 7급이면은 축은 이렇게 한 단계 1단계씩 축을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축이 구멍을 가공하는 것보다 축을 가공하는 것이 쉽다. 쉽다는 것은 더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축의 정밀도가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죠. 이유는 한 단계씩만 낮춰서 설계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치수공차 전체 중에서 이제 공차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측정 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공구도 설계하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한 15분 정도 가까이 강의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기술 강의다 보니까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자주자주 들어주시고 그리고 치수 공차편이면 공차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같이 들어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영상 강의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실제 오프라인 강의로 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질의응답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강의 또 어떤 질이나 아니면은 받아가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영상으로만 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강의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영상 강의보다는 훨씬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